자, 우리 열심히 공부해가 합격점 다 받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있잖아요. 등기 파트의 제3장의 등기 절차 총론을 배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의 핵심은 등기법은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등기는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잠깐만 요게 이렇게 잠깐만 본다면은 요래돼야 됐거든. 그러니까 등기는 자 제일 먼저 신청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가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입니다. 등기관을 탁 받아가는 게 접수예요. 접수. 받아가가 이 사람의 등기 신청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하 사유 1호에서부터 11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심사. 그럼 심사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 각하 안 해주죠. 그죠? 하자가 없다면 등기부에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등기부에 기록을 해줘. 그럼 이제 등기가 끝나거든. 끝났다면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세무서에 세금 받으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는 지력소관청에다가 알려야 돼요. 요 지력소관청에다가 알린다는 말은 권리 관계가 변하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고 난 다음에 지력 공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소유자가 갑이죠. 그럼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면 등기부에서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지력소관청에다가 소유자가 변했으니까 대장도 고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지력소관청에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줘. 우리가 등기법에서 가장 우리를 힘드는 세 개 중에 한 개가 등기필 정보거든. 등기필 정보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졸업장입니다. 졸업장.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했다면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졸업장이죠. 그럼 등기가 끝났다면 끝났다라는 증명서를 줘야 돼요. 증명서. 그게 등기필 정보입니다. 우리를 나중에 많이 괴롭혀요.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등기요 신청 파트를 배우고 있어요. 신청 파트. 그럼 신청이라면 이제 여기서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답은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래 되거든. 그러면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 그 앞에 누가 이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누구 이름으로 두 개는 배웠어요. 이제 세 번째 거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방법이 있어. 방법. 그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전자신청이 있고 방문신청이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컴퓨터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거는 전자신청이죠. 서류를 들고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는 방문신청입니다. 방문신청. 그러면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요 위에 세 개 있죠. 그 차이점만 딱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신청의 신청인은 두 사람이에요.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그런데 방문신청에는 자연인과 법인과 비법인이죠. 그러면 이 말은 이 비법인은 방문신청만 되지 전자신청은 할 수가 없어. 그럼 보세요. 이 두 개 갖춰. 그럼 시험에 출제를 안 하는 거지. 맞죠? 네. 그럼 이것만 딱 외우면 이해를 하면 됩니다. 비법인은 정확한 이름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본다면 법인이 있죠. 요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래. 그러니까 요거를 줄여서 그냥 우리가 비법인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답은 요겁니다. 법인 이래 놓으면 있잖아. 우리가 사단법인이 있다, 재단법인이 있다, 영리법인이 있다, 비영리법인이 있다, 사법인이 있다, 공법인이 있다, 국내법인이 있다, 해외법인이 있다. 법인의 종류는 다양해. 오케이? 네, 그럼 답입니다. 법인은 다 되기 때문에 뭐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키는 이겁니다. 법인 설립 요건이 있겠죠. 법인 설립 요건. 그럼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고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한 게 법인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법인의 설립 요건을 못 갖춘 단체가 있을 수 있다. 있지. 그럼 답은 요거는 설립 요건을 갖춘 거고 이는 못 갖춘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법인의 설립 요건을 못 갖춘 단체가 있거든. 단체. 예를 들어라. 장학회가 있다, 동창회가 있다, 향후회가 있다, 문중이 있다는. 여기서 키는 문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중이라면은 종친회죠, 그죠? 종친회. 옛날에는 종중재산이 있거든. 그 종중재산은 종갓집 종손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그런데 이 종갓집 종손이 사업한다고 재산 다 팔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되거든. 그래서 종친회라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결성해서 종친회 이름으로 등기해두면 함부로 팔아먹을 수 뭐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론을 딱 지으면 법인은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했습니다. 답은 신분이 명확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배우는 거는 있잖아요. 부동산 등기부를 배우거든. 오케이? 네. 그러면 법인도 법인 등기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법인도 법인 등기부가 있다. 그럼 법인 등기부가 있으니까 신분이 명확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등기하는 걸 허용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각종의 단체거든. 단체. 그럼 각종의 단체는 답입니다. 유령의 단체를 세울 수도 있다. 그럼 결론은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유령의 단체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컴퓨터로는 안 해줍니다. 컴퓨터로는 직접 오라 이면 직접. 그래서 등기소에서 확인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결론입니다. 신분이 명확하다. 신분이 명확하지 않다. 신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직접 오라면 직접. 컴퓨터로 하는 거는 허용해주지 않는다. 그렇다 해두면 됩니다. 그럼 저는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세요. 대리인이 나오죠, 대리인은. 요것도 답입니다. 컴퓨터로 하는 거는 있잖아요. 컴퓨터 기계상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분이 명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격자 대리인이라는 말이 있죠. 변호사 자격증 있지. 법무사 자격증 있지. 그래서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대리인은 이 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시험에는 변호사, 법무사 이래 놓는 게 아니에요. 자격자 대리인 이래 놓습니다. 그 자격자 대리인의 예를 들어라. 그게 변호사, 법무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문 신청할 때는 제한이 없어요. 아무나 다 되면. 대리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말은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방문 신청은 등기소에 직접 가거든. 직접 갈 때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다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관에 확인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돼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인감증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근데 답만 딱 하세요. 이 전자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인감이라는 말 자체가. 방문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인감을 제출하는 이유는 크게 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개. 하나는 여러분들 모든 버릇은 서류를 사는 게 원칙이거든. 그럼 서류로서 서류를 작성을 하죠. 작성을 하면 맨 마지막에 2021년 12월 4일 목희수인 이래 해야 하네요. 요 목희수인 이래 하지. 맞죠? 그럼 여기다가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어야지. 맞죠? 네. 근데 우리 등기 시간에는 사인은 없습니다. 그냥 도장을 찍어야 돼요. 저기에 찍힌 도장이 인감 도장이거든. 그럼 그 인감 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인감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 가야 돼. 요게 하나. 두 번째는 있잖아요. 본인 여부 확인하는 겁니다. 본인 여부. 그럼 가장 쉬운 예로 있잖아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럼 법학 시간에 이해관계인은 불이익 보는 쪽입니다. 그럼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딱 뜨면 무조건 동의서 승낙서는 같이 가야 돼요. 오케이? 그럼 다른 말 해볼게요. 이해관계인은 동의서를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불이익 보는 쪽이니까. 다른 말 해봅시다. 우리 마을에 옆에 연탄 공장이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그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시청에 와서 허가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시청 공무원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주민들한테 동의 받아오세요. 이래야지.
맞다, 맞다. 왜냐, 그 연탄 공장에 들어서면 일단 매연이 많이, 우리가 말할 때 먼지 이런 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집값 올라갔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불이익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동의서 성낙서 받아오라 이래 말하겠지. 맞죠? 네. 그럼 이제 답입니다. 동의서 성낙서가 딱 들어가면 인감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동의서 성낙서는 불이익 보는 쪽에 써주거든. 근데 불이익 보는 쪽에 동의서 성낙서 써준다 안 쓴다? 안 써주지. 안 써주는데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의서 성낙서 써준 사람 뭐 들고 오라? 인감. 그게 이제 공식입니다. 동의서 성낙서가 들어가면 플러스 인감정매서는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근데 요리로 따가 볼게요. 전자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이 없다는 말은 일단 인감은 도장이죠. 도장은 종이에다가 찍습니까? 컴퓨터에다가 찍습니까? 그러니까 방문 신청해서 쓰는 말이에요. 컴퓨터라는 거는 도장을 찍을 공간이 없잖아요. 맞죠? 네. 두 번째는 본인 여부 확인하는데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컴퓨터는 전부 다 공인인증 제도가 있다 없다? 이게 답이에요. 컴퓨터로 하는 모든 거는 공인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할 때 인증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그 공인인증을 받았다는 게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된 거라. 됐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거창하게 설명하지만 그냥 전자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이 없다. 방문신청에서만 존재한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시험을 만약에 냈다면 전자신청을 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인감증명서도 함께 이러면 O택시다 X. 전자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 특징은 있잖아요. 요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먼저 잠깐만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보면은 자 보세요. 방문 신청은 종이를 제출하거든. 이게 일종의 신청서, 각종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럼 서류를 할 때 여기 보면 간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종이가 한 장일 수 있지. 근데 이게 여러 장일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다가 딱 붙여가지고 도장 찍는 거 있다 없다? 있지. 이게 뭡니까? 간인이죠, 간인. 그 다음에 서류가 여러 개 있으면 반 접어서 이렇게 도장 찍는 거라든지 요래 부채가 여기 딱딱 찍는 거 있다 없다? 있지. 요게 간인입니다. 간인.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신청인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신청인이 10명일 수도 있다. 있다. 그럴 때는 10명 도장을 다 찍어야 되느냐 한 명만 찍으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정정은 뭐라고 써놨습니까? 전원. 간인은 뭐다? 1인.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답은입니다. 정정은 수정이다 수정 아니다? 수정이지. 수정이니까 내용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지. 그러니까 신청인이 10명이면 10명 도장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이는 요게 요렇게만 찍는 거죠. 내용이 변한다 안 변한다? 내용이 변하지 않으니까 10명 도장 전부 찍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명만 찍으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보세요. 요거.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요게 시험에 옛날에 나왔는데 요거 30회 때 시험 문제 답이거든. 그걸 따라보세요.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럼 여기 둘 중에 한 개만 해라 이 말이지. 맞아요? 네. 그럼 서명하고 날인이잖아요. 그럼 둘 다 해라는 소리지. 맞다 맞다? 맞아요. 그럼 시험에는 또는이거든. 그럼 시험에 출제는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거 답 알고 보면 엄청 쉽습니다. 답 모르고 보면 못 찾아냅니다. 문장에서. 됐죠? 네. 그러니까 항상 서명 또는 날인. 사인을 하든 도장을 하든 둘 중에 한 개만 해라. 이런 말입니다. 통과. 됐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풀 때 이렇게 보세요. 전자신청의 가장 전형적인 인터넷 뱅킹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옛날에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돈을 붙였다, 안 붙였다? 붙였죠? 그게 방문신청이죠. 그럼 요즘에는 안방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용돈 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전자신청이지. 맞아요? 네. 그럼 인터넷 뱅킹을 하거든 하면은 은행에 가서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 안 하고 해야 된다? 인터넷 뱅킹 안 해봤어요. 사모님들은 잘 하실 건데 저는 인터넷 뱅킹 못 해요. 인터넷 뱅킹은 아내가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거 이단이다? 아니죠, 그죠? 그럼 아내가 옆에서 인터넷 뱅킹하고 있는데 옆눈 주면 혼난다, 혼난다, 안다? 혼납니다.
사모님들은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쪽 선생님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은 인터넷 뱅킹 하려면 은행에 가서 등록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를 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봅니다. 한 번 사용자 등록을 하면 3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럼 3년 뒤 다가오면 연장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본인하고 대리인이 있는데 요것만 한번 딱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수업을 할 때 이래 놓거든. 갑하고 을하고 이 부동산을 사고 판다. 요 갑하고 을하고 이 부동산을 사고 판다 할 때 요 두 사람의 호칭은 본인입니다. 본인. 요 두 사람의 호칭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그러면 두 사람이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당사자와 대리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갑하고 을이 전자 신청한다면 갑하고 을 당사자만 사용자 등록하면 됩니다. 두 번째, 갑하고 을하고 병이라는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줬어. 그럼 대리는 법무사가 대리인이거든. 그러면 당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고 본인도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느냐. 다시. 본인도 사용자 등록을 하고 대리인도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한 명만 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답은 신청하는 사람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등기사무를 맡겼다면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하면 돼요. 오케이? 네. 당사자 본인은 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러면 딱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연장은 전자문서 일어났죠. 자, 그럼 처음에 이겁니다.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직접 가서 해야 돼요. 직접 가서 할 때는 서류도 2개 들고 가야 돼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를 들고 가야 됩니다. 한 번만 해볼게요. 전자신청이라는 말과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사용자 등록이라는 말은 표현이 같아 다르다? 출생이라는 말과 출생신고라는 말은 표현이 같아 다르다? 괜찮아요. 이래 와보세요.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 지금 네 번째 만나는데 세 번째 만나는 거예요? 네 번째 만나는 거예요? 네 번째요. 아직까지 내외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틀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글을 잘 해야 돼요. 답입니다. 전자신청이라는 말이 있고 사용자 등록이라는 말이 있지. 맞죠? 네. 출생을 해야 출생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혼인을 해야 혼인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매매를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갈 거 아니에요. 구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좀 전에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이라는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전자신청하기 위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 이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사용자 등록을 신청한다는 말은 아직 사용자 등록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신분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인감을 들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은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인인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까지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건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바로 이론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본수는 오더라도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큰 흐름 잡았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크게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 보세요.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많은 서류를 같이 제출해. 같이 서류라는 게 첨부를 다 시키라. 이 말이면 첨부를. 그럼 답을 딱 할게요. 신청서를 제외한 서류는 전부 다 첨부 서류입니다. 신청서를 제외한 서류는 전부 다 무슨 서류다? 첨부서.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정보라는 말이 나왔죠. 저걸 컴퓨터로 부를 때는 정보고, 그냥 우리가 그냥 종이로 부를 때는 신청서고,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신청서와 신청정보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근데 전자신청 인터넷상의 용어는 정보고 그냥 우리가 방문신청상의 용어는 서다, 신청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신청서에는 필요적 기대가 있고 임의적 기대가 있어요. 올해는 32회 때는 여기서 출제를 했거든. 필요적 기대는 말 그대로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거는 필요적 기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임의적 기대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장 쉬운 예는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서 카드 하나를 만들러 왔어요. 그러면 은행 여직원한테 카드 하나를 만들러 왔습니다. 이러면 은행 여직원이 나한테 용지 하나를 주지. 맞죠? 네. 그럼 거기 작성하세요. 이러면. 그러면 내가 용지를 받았어요. 받아가 칸을 메우려고 그러니까 이 어디에 뭐를 써야 되지? 복잡해. 그러니까 이제 은행 직원이 한두 번 시행착오를 딱 겪으면서 미리 기재되어야 될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주면 고객이 서류를 작성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럼 그 은행 직원이 형광펜으로 표시해준 그거 있죠? 그게 필요적 기재지. 맞지. 그럼 형광펜으로 표시가 안 된 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적 기재다? 임의적 기재입니다. 그럼 답은 필요적 기대는 기재 안 하면 등기 안 해주지. 맞죠? 네. 그럼 임의적 기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 이때 이제 우리가 쓰는 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면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법률용어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거 이제 대줬어요. 그 다음에 요 첨부 서류가 많아요. 우리 법에서 예시를 드러난 건 7개인데 이게 많아. 그럼 간단하게 보고 들어갈게요. 여기에 보면은 자, 요거 이제 우리가 다 배울 거거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래 나오죠. 요게 계약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졌거든.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여기에 순위 번호입니다. 등기 목적입니다. 접수입니다. 접수. 여기에 등기 원인입니다. 등기 원인. 여기에 권리자 기타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원인. 자, 요거를 국어 시간입니다. 등기 원인. 자, 보세요. 등기 원인. 자, 보세요. 등기 원인.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래 나오면서, 자, 여기서 글자를 볼게요. 글자를 봅니다. 여기에서 등기 원인 일자, 등기 원인 정보 이렇게 나오는 거라. 됐죠? 그러면 요리로 오세요. 자,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이 1월 2일 날 매매를 했다. 그 매매를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를 딱 갖고 갑니다. 그러면 1번은 생략입니다. 2번에 소유권 무슨 등기? 이자. 그럼 여기 접수 있죠? 예를 들어서 21년 1월 3일 이렇게 나옵니다. 제 100호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021년 1월 2일 매매 일어났지. 그럼 여기서 누구다? 갑. 여기 누구다? 이해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럼 여기서 풀이를 하면 이랍니다. 요거 있죠? 요게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목적. 그러면 요 글자를 보면 이랍니다.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요게 등기 원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등기가가 있죠. 이게 등기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있지, 원인. 그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매매. 오케이? 네, 그럼 요 글자만 바꾸면 됩니다. 상속해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맞아요? 네. 증여해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맞죠? 네. 그럼 토지 수용해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그럼 요거는 등기마다 다 달라지는 거지. 매매가 있다, 교환이 있다, 정려가 있다, 상속이 있다, 유증이 있다, 진정명예회복이 있다, 토지 수용이 있다. 그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가장 쉬운 걸로 말하면 뭡니까? 매매. 그럼 요 등기 원인이 그럼 뭡니까? 매매지. 등기 원인이 뭡니까? 매매지. 등기 원인이 뭡니까? 매매지. 매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자. 그러면 요게 등기 원인이라면 요거 있죠, 요게 등기 원인 뭐다? 일자.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게 무슨 일자고? 매매 일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여기서 매매를 했다면 매매 일자, 정려를 했다면 정려 일자, 그럼 상속을 했다면 사망 일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일자? 사망일자. 그럼 이거 수용이라면 수용의 개시일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요거와 연결이 되죠? 네. 그러면 요거는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원인. 시작. 등기 원인 일자.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요거는 정확한 옛날 이름은 정서입니다. 정서. 서니까 종이지, 종이. 그래서 컴퓨터니까 정보로 바뀐 거예요. 글자가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정리합니다.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그럼 묻고 매매 계약서지. 아,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매매 계약서지. 맞다. 이거 한 번만 잘하면 됩니다. 이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할게요. 등기 원인은 시작 매매. 등기 원인 일자는 시작 매매 일자. 등기 원인 정보는 시작 매매 계약서.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리로 오세요. 그러면 여기에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나오죠? 그럼 얘들아 이러면 무슨 서를 말한다? 계약서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서? 계약서. 그럼 이거는 이제 조금 확대를 시키면 계약서가 있다, 협의서가 있다, 재결서가 있다, 판결서가 있다. 이런 게 등기원인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할게요. 매매를 하면 매매 계약서가 있죠. 맞죠? 그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수용하면 협의 수용이 있고 재결 수용이 있지. 그럼 협의 수용하면 뭘 가져오라? 협의서. 재결 수용하면 뭘 가져오라? 재결서. 그럼 판결을 받아서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판결서 들고 가야 돼요, 안 들고 가야 돼요? 그게 등기원인 정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등기원인 정보는 각각의 등기마다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달라. 등기원인 정보는 각각의 등기마다 달라요. 아까 계약서, 협의서, 재결서, 판결서 이게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요거 됐죠? 그럼 이제 칠판을 다시 보세요. 시험에는 그러면 이 글자를 안 쓰지. 그럼 여기서 매매죠. 오케이? 그 매매의 상위 개념은 시작. 계약. 계약의 상위 개념은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법률 행위.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시험에는 포괄적 개념으로 내거든. 그러면 등기 원인은 법률 행위다. 등기 원인 일자는 시작. 법률 행위 일자. 맞아요? 네. 그럼 등기 원인 정보는 계약서다, 계약서이다. 계약. 그럼 이 말은 이거를 쓰든 관계없지. 그럼 출제 이유는 이거를 쓰지. 오케이? 네. 그럼 요거 흐름 잡았다, 안 잡았다? 빨리 잡았다고 그러세요. 네. 그럼 요리 옵니다. 요 제목을 보셔야 돼요. 기초를 잘 다려야 됩니다. 제목은 등기 원인이, 정합니다. 등기 원인은 등기가, 맞죠? 있게 된 원인입니다. 등기가는 무슨 등기고?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 이런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뭐고? 매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매매 계약서다 이 말입니다. 통과.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동의 성락서 이래 놓거든. 그럼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요것도 글자를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자, 요 말입니다.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요리하세요. 제3자라는 말과 칠판을 봅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는 말은 표현이 같아, 다르다? 괜찮습니다. 이래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당사자가 있고 제3자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예를 때 부부 싸움 하지. 부부 싸움 하잖아요. 그럼 옆집에서 말리러 와야 하나요? 오잖아요. 그럼 누구는 빠져라? 그 옆집 사람은 제3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부 있잖아. 부부가 당사자지. 맞아요? 네. 그럼 부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의무자와 권리자지. 맞다. 맞지. 그럼 의무자 권리자가 당사자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를 제외한 사람이 제3자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말 그대로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니까 누구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공부를 해로 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3자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또 표현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모든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고 요거는 그 등기에 말 그대로 불이익을 보는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1번이 범위가 넓다, 2번이 범위가 넓다. 1번이 범위가 넓은 거지. 오케이? 네. 통과.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라 이라면 자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서입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임차인이 임차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농지를 사고 팔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여러분들 공부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서 받아야지. 맞아요? 네. 그럼 임차인이 임차권을 이전할 때는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지. 맞아요? 네. 그럼 아까 전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세대학교는 사립대학이거든. 그럼 사립대학이 재산을 처분하는 겁니다. 그럼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가 공익법인이잖아요.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되지. 다 관청에 허락받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시험에는 두 개만 외우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것만 암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서 왜 제출하는데?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왜 제출하는데? 그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럼 투기와 관계 있으면 제출하는 거예요. 투기와 관계 없으면 제출 안 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매매, 교환, 정려,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상속은 관계 있다, 없다? 없지. 토지 수용은 관계 있다, 없다? 없지. 그럼 그건 안 하는 거지.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일어나거든.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은, 이래 합니다. 법인이 등기를 신청합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등기를 신청하는 거는 사람이 와야지. 맞다. 그럼 삼성전자가 등기로 옵니까? 삼성전자의 대표이사가 등기로 옵니까?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 맞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등기를 해로 오거든. 그럼 등기소 등기관이 이 사람이 진짜 대표이사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자임을 자격을 증명하는 가져오라 이 말이야. 그럼 그건 뭔데? 그게 법인 등기부를 떼가면 됩니다. 왜? 법인 등기부 속에 대표자의 이름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사장이 있잖아요. 그 사장의 정확한 이름은 대표이사지. 주식회사 있잖아요. 주식회사는 법인이잖아요. 그럼 법인이 하면 이사들이 있잖아요. 그 이사들의 우두머리가 대표이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를 그냥 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지. 맞다. 맞지. 그럼 사람이 와야지, 사람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대리권은 이거는 이제 위임장.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들고 가야지. 그 다음에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모든 서류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류를 제출해 주민등록등본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든 초본이든 둘 중에 한 개는 무조건 제출해요. 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돼 있거든. 그러면 거기 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럼 답입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주민등록등본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도 주민등록등본이에요. 그럼 주민등록등본은 용도가 다양한 거라 다양. 됐죠? 그 다음에 대상입니다. 그냥 가볍게 합니다. 우리는 새 집을 지었다. 등기소로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듭니까? 지적소관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듭니까? 대장을 먼저 만들지. 맞죠? 네. 그럼 만든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 배우러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서두가 너무 길어버렸네요. 자, 그러면 여기로 오세요. 그럼 여기서
요거를 배우는 파트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먼저 배우러 가야 돼요. 자, 이리로 와보세요. 요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의 앞면입니다. 앞면. 그럼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뒷면이에요. 뒷면. 그 뒷면은 원본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 요 앞면은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딱 추려서 가져온 겁니다. 오케이? 요거는 앞면. 됐죠? 요거는 뒷면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서 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잠깐만. 요까지만 딱 해보고 갈게요. 요것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해번호,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다시 시작. 손해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네. 그럼 이제 요리로 와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자, 이렇게 내렸어요. 지금부터는 항상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요렇게 보죠. 수평이다, 수직이다, 수평. 요렇게 보죠. 수평이다, 수직이다, 수직. 그러면 요거는 민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거는 등기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수평 관계는 개인과 개인이거든. 사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수직 관계니까 국가와 개인입니다. 국가와 개인은 공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등기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법률 행위가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칠판을 보세요.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든 등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출생을 했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요 글자를 딱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요 그림만 딱 봅니다. 요 그림을 세 개로 딱 줄여볼게요. 갑하고 을. 맞죠? 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갑하고 을. 됐죠? 이 집을, 자, 이렇게 됐죠. 집을 사고 팔 수 있답다. 있지. 그럼 사고 파는 게 1월 2일 날 뭐했다? 매매. 그럼 세 가지만 딱 해봅니다. 갑하고 누굽니까? 을. 요 사람이 시작. 당사자. 이 집을, 이게 부동산입니다. 사고 파는 행위가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면 실말입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요거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 내용이 계약서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러면 계약서는 민법이다 이 말입니다. 계약서는 민법. 그 계약서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계약서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 하고 난 다음에 등기소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갈 때는 이제 무슨 서를 작성합니까? 신청서를 작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는 민법이라니까. 신청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요 신청서에 이 세 개 내용, 이 세 개 내용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그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요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부동산. 여기 보세요. 제일 먼저 사고 파는 부동산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사고 파는 당사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사고 파는 행위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럼 크게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요 그림을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갑하고 을을 시작, 당사자. 당사자가 항상 의무자와 권리자다, 이 말. 법은 무조건 의무자와 권리자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딱 요리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이라면 여기 부동산이거든.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답 할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뭡니까? 소재. 100이 뭡니까? 집어. 요게 목조 기와가 뭡니까? 구조. 단청주택이 뭡니까? 종료. 맞죠? 네. 150이 뭡니까? 면적. 됐죠? 자, 그럼 이럽니다. 이게 시작 소재. 이게 시작 집어. 이게 시작 구조. 이게 시작 종료. 시작 면적.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에는 부동산 표시를 기록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에 지목 면적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와 종류를 기록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잖아요. 그럼 시험에 이것만 쓰면 공부하기 엄청 쉽지. 이거를 쓴다니까. 그럼 부동산 표시가 필요적길이다. 이러면 공부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거를 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구조와 종류를 기록해야 한다면 오더와이더 오 이렇게 노는 거지. 맞다. 맞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로 오세요.
요거는 요 말만 머릿속에 항상 떠올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9월 1일 날 뭐 했다? 매매. 그러니까 소유권 무슨 기? 일자. 그럼 아까 이야기합니다. 매매가 시작 등기 원인. 9월 1일이 시작 등기 원인 일자. 소유권 이전이 시작 등기 목적. 되죠? 그럼 요 글자 이해됩니까?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소유권 이전이 여기서 만약에 여기 2번입니다. 여기에 소유권 이전 이래 써야지. 요게 등기 목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1월 2일 날 매매 써야지. 9월 1일 날 매매 써야지. 그럼 요 9월 1일이 요쪽에. 그럼 9월 1일이 시작 등기 원인 일자. 매매가 시작 등기 원인. 됐다 안 됐다? 됐지.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요거는 이제 의무자 권리자죠. 그럼 의무자 권리자는 매도인 매수인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신청서에 매도인 매수인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그 매도인 매수인을 의무자 권리자를 당사자. 됐어요? 네. 요거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그러면 공부할 게 이제 없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뒷면으로 가볼게요. 뒷면으로. 자, 이리 오세요. 뒷면은, 자, 요리로 옵니다. 뒷면은 여기서 크게 세 개로 나누면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요 위에까지는 있잖아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 정리합니다. 세금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수수료 내야 된다, 안 낸다? 네. 우리 뭐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한다. 그런 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걸 여기다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소에 가면 일반적으로 등기소 안에 은행이 다 있답다. 은행이 다 있어요. 거기 가서 이거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 그 직원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이제 두 개를 배워요. 여기서는 두 개를 배워요. 하나는 요겁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일 이거를 먼저 봅시다. 쉬운 거를 봅시다. 여기 보면은 2021년 9월 1일이죠. 요게 신청 연월 1이라는 거 이해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럼 여기 신청인이라는 거 됐다, 안 됐다? 됐지. 그 다음에 어느 등기소 등기를 신청한다는 관할 등기소를 써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거는 이해되잖아요. 그럼 이거 제일 밑에 이게 당연히 내가 어느 등기소 등기를 신청한다는 등기소 이름을 써야 돼요. 평택 등기소 이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럼 이제 우리를 나중에 괴롭히는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등기필 정보. 되죠? 그럼 요거를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로 잠깐 와보세요. 자, 여기로 잠깐 와보세요. 그림을 잠깐 한번 보고 들어가 볼게요. 그림을 잠깐 보고. 자, 잠깐만 보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요게 등기필 정보예요. 자, 요게 등기필 정보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합니다. 칠판을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럼 새 집을 짓고, 그럼 다시 할게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면 이제 등기소로 가야지. 구청에 가야지. 오케이? 이때 우리는 자, 다시 합니다. 대장을 먼저 만듭니까? 등기부를 먼저 만듭니까? 대장. 그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 가서 대장을 만들었다면 만든 대장을 한 통 발급을 받아 이제 등기소로 가는 거예요. 가가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보존. 그러면 이제 갑이 새집 짓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것이거든. 그럼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됐죠? 네. 그럼 이제 갑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지. 오케이? 네, 이제 등기가 끝난 거예요. 끝나면 갑에게 이거를 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제일 위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요리 나오죠. 그러면 요걸 요렇게 나누면 요 밑에 있는 요 숫자 있죠? 요게 등기필 정보입니다. 오케이? 네.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게 등기 완료 통지서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것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준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아까 졸업하면 이제 졸업장 받았어. 등기 끝나면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갑은 소유권 모르는게하고 이걸 받았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받으면 이제 을에게
매매를 하는 거라, 매매. 그 매매를 하면은 요 갑은 매도인, 등기, 무슨 자? 의무자지. 그럼 이 사람은 등기, 무슨 자? 권리. 그러면 이제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하네요. 할 때 요 글자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유번호. 그러니까 부동산마다 고유번호가 있지.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 있듯이 고유번호 있어요. 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요거 무슨 번호? 1년 번호. 요거 무슨 번호? 비밀번호. 됐죠? 그럼 요 비밀번호가 이게 비밀번호입니다. 이게 50개가 있어. 50개. 이게 개수가 50개입니다. 오케이? 네. 그 중에 이제 그럼 50번을 보세요. 50번을. 그럼 요거 이제 해결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유번호, 1년 번호, 비밀번호. 한번 더 합시다. 시작. 고유번호, 1년 번호, 비밀번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 잠깐 와보세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든. 신청하면 갑은 보존 등기하고 등기 필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그럼 을에게 매매할 때는 갑이 보존 등기하고 받은 등기 필정보 속에 아까 고유번호, 1년 번호, 비밀번호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 번호를 여기다가 써라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여기 고유번호 나와있네. 아까 그거. 여기다가 써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1년 번호 나와있네. 여기에 비밀번호 나와있네. 비밀번호를 40번을 썼다. 이 말입니다. 아까 50개 중에 한 개를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요거는 요 정도만 해놓고 이게 나중에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됐죠? 그럼 뭘 괴롭히느냐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죠. 그럼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이제 등기는 누구로 넘어갑니까? 을로 넘어가지. 그러면 이제 을은 소유자가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럼 아까 전에 같은 그런 등기 필정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 이제 을에게 만들어서 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다시. 괜찮아요. 요거 한 번만 잘 해놓으면 됩니다. 요리 와보세요. 갑이 보존 등기 했지. 맞죠? 그럼 이걸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갑이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신청서를 작성해야지. 그럼 신청서를 작성할 때 요 번호 요거를 요 중에 한 개를 그러니까 하나 둘 요 중에 한 개를 신청서에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그러면 이제 등기는 이제 누구로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그럼 이제 소유자는 이제는 누굽니까? 을에게는 이걸 새로운 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을에게 준다, 안 준다? 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요걸 읽어보세요. 시작. 교부.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출제는 뭐를 내냐면 등기 필정보 제공은 누가 한다? 의무자. 교부는 누구에게 한다? 권리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제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이제는 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을이 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네. 그럼 요래 매매하면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러면 을은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을은 의무자니까. 오케이? 네. 요 이전 등기하고 받은 등기 필정보가 있다, 없다? 있지. 저 고유번호, 비밀번호, 1년 번호를 여기다가 쓰면 돼야 안 돼요? 돼. 맞아요? 네. 그러면 등기는 누구로 넘어갑니까? 병으로 넘어가지. 그럼 이 사람은 제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럼 이제 소유자가 누구다? 병. 그럼 병에게는 작성을 해가 교부, 통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짚어는 봅니다. 요렇게 갈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요렇게 갈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이해됩니까? 네. 그럼 요래 할 때는 이 사람은 무슨 자? 권리자. 그러면 요 단계에서 제공은 누가 한다? 가. 교부는 누구에게 한다? 요 단계에서는 제공은 누가 한다? 교부는 누가 한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 제가 거창하게 봤지만 결론만 따가면 등기 필정보 제공은 의무자가 하고, 오케이? 네. 끝나고 난 다음에 교부, 통지는 권리자에게 한다. 어드바이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안으로 또 더 들어갑니다. 제공은 의무자가 한다. 어드바이다? 맞아요. 그럼 의무자가 한다는 소리는 단독 신청이다, 공동이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배울 때 의무자, 권리자가 함께하면 공동, 둘 중에 혼자가 하면 뭐다? 단독. 이 혼자는 의무자를 말한다, 권리자를 말한다? 권리자 혼자 하면 단독, 의무자가 들어가면 공동이에요. 맞아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동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공동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럼 단독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제공하지 않지.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왕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을게요. 좋다. 칠판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요리라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잠깐만 괜찮아요. 요리라 보세요. 자, 요렇게 됐거든. 자, 요렇게 됐거든. 자, 보세요. 공동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등기하는 게 공동이에요. 됐죠? 네. 그럼 둘 중에 혼자 하는 거는 단독이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여기서 혼자라는 거는 권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오케이?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동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등기필정보를 제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단독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래 놓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런데 단독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예외 한계가 있어요. 예외 한계. 그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한다. 판결서를. 근데 여러분 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소한 등기 무슨 자? 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 답은 이게 답이잖아요.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이런 말 했죠. 우리 공시법 시간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 그 하나가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많이 괴롭혀요. 하나가 여기 나오는 등기필 정보입니다. 이게 많이 괴롭혀요. 오케이? 되게 지금 우리가 괴롭히는 걸 보고 있거든. 근데 키를 한 번만 딱 잘 잡으면 틀릴 이유가 없어요. 키를 한 번만 딱 잘 잡으면.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요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어서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그러면 갑이 이제 보존 등기를 했다면 갑은 보존 등기하고 이 등기 필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을에게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매도인이니까 등기 무슨 자? 의무자. 이 사람은 매수인이니까 등기 무슨 자?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갑은 의무자거든. 의무자니까 보존 등기하고 받은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말은 요 신청서에 요 네 개를, 요 세 개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 이해됐죠? 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자, 보세요. 을이 매매 대금 주고 이사 들어가서 살아.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갑은 매매 대금 받고 정합니다. 집 비워줬어요. 비워줬다면 을이 등기를 받아가야지. 근데 등기를 안 받아가는 거라. 그 말은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매 대금 받고 집 비워줬는데 등기를 안 받아가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세금은 누구 이름으로 나옵니까? 갑.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갑이 빨리 받아가라. 그래도 안 받아가는 거라. 그럼 갑이 소송을 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상식으로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던 매매 계약서가 있다 없다? 있다. 그 계약서 속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넘어가는 날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받았다면 영수증을 주고받았지. 그걸 가지고 갑이 소송을 걸면 이긴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 이해됩니까? 네. 요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잃은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갑은 무슨 자입니까? 의무자. 내 손에 등기 필정보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면 요 등기 판결서 갖고 등기할 때 신청서에 요 등기 필정보의 번호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된다. 맞아요? 네.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을이 매매 대금 넘어갔어. 그럼 등기가 넘어가야지. 근데 이제는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라. 매매 대금 받고.
그러니까 빨리 등기되게 달라. 그래도 안 넘겨줘. 그럼 이제는 의리소송을 겁니다. 의리소송. 오케이? 네. 을도 역시 계약서 가지고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소송에 이겼어. 그럼 이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입니다. 지금 등기 필정보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갑에 있지. 을은 제출하고 싶어도 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 없지. 을은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권리자. 그럼 이 사람은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이 사람은 제공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럼 시험 문제는 항상 답입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을 해야 하네요? 해!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해야 하네요? 안 해. 요걸 갖고 항상 시험에 내는 거예요. 모를 때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오케이?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됐죠? 네, 그렇게 하세요. 오늘 복잡한 거 공부했습니다. 이거 지금, 가만있어 봐. 이거 하다가 오늘 볼일 다 보겠네요. 그죠? 아직 좀 할 게 더 남아있어. 더 남아있는데, 이왕 한 거, 요거 하고 내가 끝맺 들게요. 이왕 한 거.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그럼 지금 있잖아요.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결론을 지을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답은 이겁니다.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입니다. 첨부 정보입니다. 답입니다. 지금 요거는 신청서라는 거 이해합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신청 정보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신청 정보의 내용이라는 거 이해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를 공부합니다. 첨부 정보.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 그러면 신청서, 요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등기관에게 제출을 해. 그러면 등기관은 신청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받았다면 이제 검토를 합니다.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니까 제일 위에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은 등기소 책상에 앉아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목조기와 단층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 모른다?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평택 100번지에 단독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모르니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게 대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그러니까 대장을 들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두 번째 요리 와보세요. 요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매매. 그럼 매매를 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첨부를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여기는 약식으로 나오지만, 약식으로 나오지만, 여기 사람이라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요 주민등록번호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요게 주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시켜. 요까지 이해되죠? 네. 그럼 하나를 넘겨볼게요. 넘겨볼게요. 그럼 여기에 각종의 세금 수수료 냈다, 안 냈다? 냈지. 그럼 영수증 첨부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시켜야지. 맞아요? 네. 그럼 아까 전에 등기필정보에 고유번호, 1년번호, 비밀번호 썼다, 안 썼다? 썼죠?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등기필정보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그걸 요 대조를 해보는 거라, 대조를. 오케이? 네. 그거 등기필정보 첨부시켜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요 신청인이죠? 그럼 신청인 본인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리인에게 등기사무를 맡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위임장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맞아요? 네. 그럼 아까 법인이 등기를 신청합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합니까? 대표자. 그러면 이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지.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신청 정보고. 오케이? 네. 그럼 요 밖에 나와 있는 이게 첨부 정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 앞으로 가보세요. 그럼 여기에 요거 나오죠? 자, 이거 나오죠?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나오잖아요. 그 요 안에 있는 거는 신청 정보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밖에 있는 게 무슨 정보의 내용이다? 첨부 정보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내볼게요. 등기, 원인, 일자입니다. 2번입니다. 소재, 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번입니다. 3번에 예를 들어서 등기,
목적입니다. 4번에 신청 일자입니다. 신청 일자. 5번에 주소를 증명하는.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답은 다음 중 신청 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 이래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등기 원인 일자죠. 등기 원인 일자는 이거잖아요. 그럼 무슨 정보고 시작 신청 정보 맞죠? 네. 그다음에 이리 오세요. 여기에 소재 지번이잖아요. 그럼 이리 오세요. 요거잖아요. 시작 신청 정보 맞아요? 네. 그럼 요리로 오세요. 요리로 오세요. 요게 등기 목적이죠. 등기 목적은 여기 있잖아요. 무슨 정보? 신청 정보 맞죠? 네. 요리 오세요. 여기에 신청 일자잖아요. 요 신청 일자가 칠판을 봅니다. 요게 신청 일자잖아요. 맞아요? 그럼 무슨 정보? 신청 정보. 맞아요? 네. 그런데 요거 앞에 잠깐만 가볼게요. 이건 뭐랍니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주민등록 등본이다 이 말입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주민등록 등본이지. 맞아요? 네. 그럼 다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괜찮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거 오늘 끝내야 되는데 그럼 좋다. 오늘은 요래만 공부하세요.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신청 정보고 요 안에 들어간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시키는 서류, 그게 첨부 서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럼 여기서 밖에 쓴 거는 전부 다 첨부 정보예요. 요 안에 있는 게 신청 정보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시험엔 그렇게 내는 거예요. 좋다. 좀 쉬도록 하죠.